2025년 7월 27일 오전 10시 14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2층 국제선 도착장. 순간, 공기가 멈췄다. 사람들이 마치 입을 맞춘 듯 말을 멈췄고, 대합실을 가득 채운 플래시와 카메라 셔터음마저 일시에 정지된 듯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그 틈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흘러나왔다. 저게 진짜 사람이야. 그는 일본의 국민 배우로 불리는 사카모토 유스케. 수십 년간 브라운관을 지켜온 배우였지만 이날만큼은 한 명의 팬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그의 떨리는 손끝을 봤고 붉어진 눈시울을 봤다. 그 눈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단 한 명. 대한민국의 17살 소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울고 있었다. 누군가는 가슴을 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바라만 봤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천천히 끌어안으며 걸어 나왔다. 이날 김다현의 일본 방문은 단순한 스케줄 하나로 소개되기엔 무리였다. 그녀는 공항에 등장한 것만으로도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했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보고 울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김다현이 일본행 비행기에 오른 건 예정대로라면 7월 26일 오후였다. 하지만 출국 전날 SNS와 팬 커뮤니티에는 조용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연습 중 발목을 다쳤다는 이야기였다. 공식적인 부상 소식은 없었지만 다현이 최근 몇 주간 안무 연습을 병행하고 있었기에 가능성은 충분했다.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일본 팬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공항에 나왔다. 공항 2층 도착장에는 플랜카드와 포스터, 손수 만든 부채와 인형까지 빼곡하게 자리 잡았다. 일본 현지 팬클럽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자리를 정리하고 통로를 만들어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그 중에는 중학생부터 할머니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 조용히 섞여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바로 배우 사카모토 유스케였다. 그는 전날 자신의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오늘 공항에 갑니다. 많은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줄에 일본 팬들은 이미 감정이 움직였다. 누구보다 진중하고 조용한 배우로 알려진 사카모토가 직접 공항에 나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10시 13분. 자동문이 열리고 천천히 한 인물이 등장한다. 작은 체구에 눈부신 하얀 한복과 유카타를 절묘하게 조합한 전통 의상. 손에는 단아한 손부채가 들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묶여 있었다. 그 순간 주변의 수많은 팬들은 숨을 멈췄다. 김다현이었다. 그녀는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며 인사했다. 부드러운 미소와 느린 손짓 하나로 공간 전체의 공기를 감싸 안았다. 카메라 셔터는 터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카모토 유스케가 있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이 들고 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의 인물 사진.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현이 가까워지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 장면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주변의 팬들도 놀라움에 말을 잃었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다현은 그를 알아본 듯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자신의 손부채에 사인을 하고 그에게 건넸다. 그 순간 사카모토는 사진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 아이는 그의 딸이었다. 7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던 해였다. 그리고 그 아이는 생전 김다현의 노래를 매일 들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팬들은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됐다. 그저 딸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다현은 고개를 숙여 그를 안아주었다. 이 장면은 일본 전역에 퍼졌다. 현장을 촬영한 한 편의 영상은 단 6시간 만에 320만 뷰를 기록했다. 그리고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 장면을 뉴스로 편성했다. 그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다. 감정이 언어를 넘는 순간. 이것이 진심의 언어다. 다음 날, 김다현은 오사카로 이동했다. 글로벌 워치 브랜드 오메가의 공식 일본 파트너십 행사에 초청된 것이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일본의 유명 연예인들이 총출동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시선을 끈 사람은 17살의 한국 소녀였다. 행사장 로비에 김다현이 등장하자 2층 발코니에서 지켜보던 팬들이 동시에 일어섰다. 그녀는 은색 한복풍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발목에는 보호대를 착용한 채였다. 그럼에도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포토월에서는 글로벌 CEO 레이날드 애슐리만이 그녀의 손을 잡고 등장했다. 수많은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고 일본 언론은 앞다투어 그 장면을 송출했다. 그는 말한다. 그녀는 단지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행사 말미. 김다현은 마이크 없이 무대 아래로 내려와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조용한 일본어 한마디에 팬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떠나기 전 한 팬에게 작은 손거울을 건네며 말했다. 노래는 마음으로 듣는 거니까요. 그날 밤 일본의 SNS에는 김다현에 대한 글이 넘쳐났다. 한 70대 여성은 이렇게 썼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소녀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어쩌면 그건 단지 한 명의 가수가 남긴 인상이라기보다 우리가 잊고 지내던 어떤 감정의 흔적이었을지도 모른다. 한류는 이미 수많은 아이돌과 배우들이 걸어간 길이다. 그러나 김다현은 그 길을 다른 방식으로 걸었다. 그녀는 노래로 시작했지만 마음으로 완성했고 무대가 아닌 공간에서 가장 큰 감동을 만들어냈다. 공항에서, 병원에서, 팬들의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노래했고 그 노래는 울림이 되어 퍼져나갔다. 사카모토 유스케는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날 이후 딸의 사진을 다시 꺼낼 수 있게 되었다. 그건 김다현 덕분이다. 그녀는 내 딸이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목소리였고 이제는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 말은 단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었다. 그건 상실과 외로움, 그리움과 치유의 감정들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증거였다. 17살의 소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졌고 그 어루만짐은 말이 아닌 태도로, 눈빛으로, 그리고 노래로 이루어졌다. 누군가의 마음을 바꿔놓는 순간인가. 그날 공항에서 들려온 한마디. 저게 진짜 사람이야. 그 말은 놀라움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감탄의 언어였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감동할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은 어떤 화려한 성과보다 오래 남는다. 트로트는 오래된 음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음악을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김다현. 그녀는 지금 어디서 또 다른 마음을 만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진심을 알아보는 눈을 아직 갖고 있을까? 트로트 365 뉴스는 그런 진심이 만들어내는 순간들을 앞으로도 전하겠습니다.